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여중생 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등 의원 여러 명이 검찰의 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한 가운데 경찰에 영장 보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중생 성매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의원 6명이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난 9일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1년 동안만 보존되는 통신 기록이 시간이 갈수록 삭제돼 추가 피해자를 확인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경찰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며 최 씨를 공천한 김진모 전 청주 서원당협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만큼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한 확인코자. 실제 경찰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통신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의원들의 항의 방문 이후 검찰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 전 의원의 직업이 회사원, 압수수색 대상은 회사로 기재되는 등 대상 특정이 모호했고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신영장 역시 범죄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측면에서 현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영장인지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영장인지 목적이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한편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통신영장 기각에 대해 여권 의원들의 질타에 공감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검사 감찰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자에 김동원 청주 흥덕구 당협위원장과 김영환 전 지사가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개시해 오는 27일 충북도당대회를 통해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개표 결과는 도당대회가 열리는 당일 오후 2시 30분 충북도당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영동의 한 시골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동문과 지역사회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을의 뿌리를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지만 개별 학교나 지역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5년 개교 이래 2,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영동 용화초등학교. 하지만 지금 교정에 남은 아이들은 전교생을 다 합쳐도 단 9명뿐입니다. 오는 2028년 폐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학생 수 13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모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졸업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용화초 총동문회를 공식 창립하고 전입생 유치와 장학금 지급은 물론 주거 지원까지 약속하며 학교 살리기에 돌입한 겁니다. 첫째는 주거를 좀 이렇게 좀 마련해서 학생 가족들이 와서 좀 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또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장학 사업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충북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9,359명으로 사상 처음 10,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인 132곳이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인데다 신입생이 단 1명도 없는 학교도 20곳에 달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충청부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 없이 시골 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공동학구제를 확대하고 소규모 학교에 최대 6천만 원의 특색 교육 예산과 통학 차량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세계 과제에
1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2,15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작은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의 폐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문을 닫는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해체와 소멸로 이어집니다. 모교를 지키기 위한 주민과 동문들의 절박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2010년부터 4차례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어제 도민보고회가 열렸는데요.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도 해양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전시 공간을 갖췄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 들어선 국립청주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복합문화시설로 충북이 10여 년 넘게 유치를 추진한 끝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 983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000제곱미터 규모로 거대한 판옥선을 형상화해 조성됐습니다. 과학관은 미래 해양 전망관과 디지털 아쿠아리움, 어린이 해양 체험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모두 74건의 전시체험 콘텐츠가 준비돼 전체를 둘러보는 데만 약 5시간이 걸립니다. 미래해양 전망관에서는 해상풍력과 조력, 파력, 조류발전 등 다양한 해양에너지의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섬이 운영되는 과정을 구현한 모형과 대형 선박이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원리를 체험하는 것도 마련됐습니다. 청주과학관의 상징인 디지털 아쿠아리움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아트 아쿠아리움에서는 수심에 따라 달라지는 해양 생태계를 생생한 영상으로 구현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가로 20m, 세로 12m의 가장 큰 규모로 되어 있고요. 총 33개의 산호와 57종의 심해 생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벨루가와 대왕고래의 울음소리를 들어보거나 집게를 이용해 해저 광물을 채취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흥미를 더합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도 다양한 해양과학 콘텐츠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해양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코너별로 직원들이 계셔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체험과 전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민 보고회를 통해 운영 계획과 전시 콘텐츠를 처음 공개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또 전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함께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활성화가 되도록 도와 시와 교육청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00억 원 규모로 직원 58명과 안전관리요원 35명 등 앞으로 100명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오는 9월 정식 개관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신용환 지사는 어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아동에게 4년째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청주의 한 음식점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최근 경영 악화로 폐업을 고민했지만 아이들이 손편지와 응원으로 운영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 한 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신 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이 국내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협약을 맺습니다. 우선 군은 9월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총회에서 중국, 일본, 필리핀 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업무 협약을 추진합니다. 또 국내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도 구성해 세계지질공원 운영 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공동 건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회 청주국제영화제가 어제 개막해 사흘 동안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청주대학교 청석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영화제에서는 국제 경쟁 부문과 캠퍼스 쇼케이스, 국제포럼이 진행되며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생성형 AI 콘텐츠 등 모두 44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청북도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에 발맞춰 총 10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영업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율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0.8%로 고정 적용됩니다. 특히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6개 시군의 보증 신청 기업에는 보증 한도를 우대합니다. 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충주시가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충주 제1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에 제조 AX 산학혁신파크를 조성합니다.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구축해 산단 입주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무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장비 구축을 완료한 뒤 로봇, 자율주행 운반 로봇 등 산업용 로봇 운반 운영 교육과 AI 기반 공정 자동화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이선문 신임 총재가 어제 취임했습니다. 전임 김관중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선문 신임 총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봉사하자는 슬로건으로 회원 확장을 통해 클럽의 봉사활동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는 현재 102개 클럽 3천여 명의 회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1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장학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해당 장학관은 지난 1월과 2월 사이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충북여성연대는 가해자를 옹호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